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삶이 스스로를 갈망하여 낳게 된 아들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오지만 당신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에게 속하지는 않는다. 나이는 겨우 2~3살, 많아야 5살밖에 되지 않은 어떤 아이들은 종종 어른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놀라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엄마, 내가 태어나기 전에 위에서 엄마를 보고 있었어. 나는 예전에도 한 번 여기 왔어. 나는 전에 다른 엄마가 있었어. 등의 말을 불쑥 꺼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어린이들의 공통점은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담담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말투에는 꾸밈도 없고 이런저런 관념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고려도 없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은 그저 자신이 보았고 경험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주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사를 이야기하듯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사회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았고 문화적 억압을 많이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물질적인 차원의 한계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마음은 무의식 깊은 곳에 더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유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린이들의 의식은 열린 상태에 있는 것이며 이 상태에서는 충분히 심층적인 기억들이 마음의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 그리고 감정적으로 열려있는 상태일 때 자연스럽게 이런 기억들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어린이들이 말하는 하늘에서 부모를 선택했다, 이전 생애에서 무언가를 했었다는 식의 말들은 단순히 상상의 내용물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너머의 깊은 기억이 떠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사례는 전생기억과 천국에서의 기억을 모두 지니고 있었던 영국 소년 데스몬드 샌더슨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활동했던 메리 해리슨이 그녀의 남편과 함께 수집하고 조사하고 세상에 공개한 사례로 1983년에 출간된 그녀의 저서인 The Children That Time Forgot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생기억과 천국에서의 기억 등 초자연적인 기억을 지니고 있던 어린이들에 대해서 다루는 이 저서는 20세기 후반 영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의 초자연적인 기억 첫 번째. 고모 자궁에 잠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다. 소년의 초자연적인 기억 두 번째. 고모 자궁에서 사망한 후 천국에 갔던 것을 기억하다. 소년의 초자연적인 기억 세 번째. 천국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다. 소년의 초자연적인 기억 네 번째. 현재의 부모에게 가야 했던 순간을 기억하다. 소년의 초자연적인 기억 다섯 번째. 천국의 물은 환상적인 특징들을 지녔음을 기억하다. 소년의 초자연적인 기억 여섯 번째. 천국의 꽃에선 노래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다. 자, 그럼 영국의 어린이 데스몬드 샌더슨이 언급했던 전생기억과 천국에서의 기억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의 초자연적인 기억 첫 번째. 고모 자궁에 잠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다. 영국의 도시 코번트리에 살던 3살 반 된 데스몬드는 어느 날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바닥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어머니인 도로시 씨를 올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오기 전에 루스 이모한테 갔었는데 거기 오래 머물진 않았어. 어머니인 도로시 씨는 이 말을 듣고 즉시 10년 전에 어떤 사건에 대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누나, 즉 시누이인 루스가 아들을 사산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누이 루스에게 큰 비극이었기 때문에 도로시 씨는 일상에서 그 일을 언급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시 씨는 제 아들 데스몬드가 그 사건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살 반 된 데스몬드는 루스 이모랑 같이 있을 때 매우 따뜻했다.
나는 맨날 빙글빙글 돌았다. 어둡긴 했는데 기분 좋았다 등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냥 잠들었는데 다시 일어났을 때는 더 이상 루스 고모랑 같이 있지 않았어. 감수성보단 합리성이 발달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어린이들이 초자연적인 기억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스몬드의 아버지인 존 씨는 드물게도 아들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데스몬드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루스 고모에게 갔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인지 믿을 수 없네요. 소년의 초자연적인 기억 두 번째. 고모 자궁에서 사망한 후 전국에 갔던 것을 기억하다. 어머니인 도로시 씨는 데스몬드에게 루스 고모랑 같이 있지 않았으면 어디 있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집으로 돌아갔지. 어머니인 도로시 씨는 어디에 있는 집? 하고 물었을 때 데스몬드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좋은 들판이 있는 곳, 다른 어린 소년 소녀들이 있는 곳, 내가 살던 곳. 소년의 초자연적인 기억 세 번째. 전국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다. 그 후 몇 주 동안 어머니인 도로시 씨는 어린 아들로부터 로버트와 사만다라는 이름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설명에 따르면 로버트와 사만다는 루스 고모의 자궁으로 가기 전에 함께 놀던 친구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데스몬드는 보트 경주를 하던 일에 대해서 묘사하기도 했는데 로버트와 같은 배에 타고 있었지만 사만다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른 배에 타고 있었어 등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배를 쉽게 만들 수 있었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 돛이 없었어. 휴일에는 모두 노래를 불러야 했어.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인 도로시 씨는 이런 기억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스몬드는 다양한 사건들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경험이 진짜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고 있지 않아요. 소년의 초자연적인 기억 네 번째. 현재의 부모에게 가야 했던 순간을 기억하다. 데스몬드는 자신의 집을 떠나서 루스 고모에게 가기 전에 자신의 애완용새와 작별 인사를 나눈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궁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 당시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잠이 든 사이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애완용새와 작별 인사를 나눴다는 것은 루스 고모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일이 예상되고 계획되었던 일임을 암시합니다. 데스몬드의 영혼은 곧 일어날 일을 잘 알고 있었고 애완용새와 작별 인사를 나눴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스몬드는 현재의 어머니인 도로시 씨에게 가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데스몬드는 이와 관련하여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랑 아빠에게 가는 걸 알았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게 말해줬거든. 소년의 초자연적인 기억 다섯 번째. 전국의 물은 환상적인 특징들을 지녔음을 기억하다. 데스몬드에 따르면 다른 집에 있는 물은 매우 특별하다고 합니다. 가라앉지 않았고 젖지 않았기 때문에 수영을 할 필요가 없었어. 친구들과 함께 물에 들어가면 나를 지탱하는 것처럼 보이는 물 위에 떠다니곤 했어. 친구들이 수영장에서 나올 때 몸에서 물방울이 그냥 떨어졌어. 가끔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입이나 눈에 물이 들어가지는 않았어. 물은 촉감이 부드러웠고 옷이나 물건에 스며들지 않았어. 물에서 나오면 수건을 안 써도 바로 말랐어. 더욱 놀라운 것은 데스몬드가 물이 음악처럼 들린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의 색깔 또한 무지개와 같았음을 언급했습니다. 데스몬드는 이 모든 내용들을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사실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소년의 초자연적인 기억 여섯 번째. 전국의 꽃에선 노래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데스몬드는 다른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어졌습니다. 데스몬드의 마지막 놀라운 발언은 데스몬드가 5살 정도 되었을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도로시 씨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정원에 있었어요. 저는 데스몬드에게 꽃 씨앗을 심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스몬드가 친구들과 함께 살 때 자기가 직접 노래하는 꽃을 만들곤 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노래하는 꽃이 무엇이냐고 묻자 데스몬드는 음악이 나오는 꽃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데스몬드는 꽃을 생각하기만 하면 점차적으로 꽃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줄기가 구체화되고 잎과 꽃잎 등이 뒤따라 생기며 꽃의 색은 자기가 의도한 색과 일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분홍색 꽃을 원하면 분홍색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꽃의 모양은 지금 정원에 있는 꽃과는 달랐어. 이번 생이 시작되기 전에 주어졌던 신비로운 기억들은 데스몬드가 학교에 다닐 무렵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를 흡수하는 만큼 데스몬드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오래된 기억들은 저 밑으로 묻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모 자궁에서 잠깐 머물렀던 전생에 대한 기억과 천국에서 영혼 상태로 지낼 때의 기억을 말했던 영국 소년 데스몬드 샌더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놀라운 말들을 상상이나 환상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린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잊고 지내던 어떤 깊은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데스몬드가 전해준 이야기처럼 이 세계 너머에도 삶이 이어지고 있고 태어나기 전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영혼 상태에서 부모를 선택했다는 이 놀라운 관점은 우리에게 삶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어린이들은 논리보다 직관이 앞서고 지식보다 기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말 안에 담겨 있는 경험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